그러니까 적격분할 땐 비적격분할을 경우 비적격분할 발생한 분할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는 의자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비적격분할 발생한 분할 차익 비적격분할 발생한 분할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는 의자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만큼 분할 대가를 더 받게 됩니다. 다시 비적격분할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분할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는 의자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과세가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만큼 분할 대가를 더 받게 되면 분할 시임이 의자 배당으로 과세된다. 이건 분할 신설법인데 그 잉여금을 분할 차익을 계산한 후 분할 차익을 다시 했을 때 의자 배당을 다시 하면 이중 과세한 거죠. 분할 경우에 발생한 분할 차익을 자본 전입한 경우는 의자 배당을 보지 아니한다. 비적격일 때, 적격일 때는 얘는 과세를 안 하고 들어오니까. 적격분할 때는 분할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전을 감액배당. 적격분할 때는 분할 차익 중 분할법인의 3% 재평가세를 적용 후 재평가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입금에 해당한다. 3% 재평가 적립금 등의 분할 차익에 포함된 3% 분할 차익 이자 배당 대상 똑같이 이거 합병이랑 똑같이 합병 이거 재평가 적립 감액 배당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똑같이 2년 3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니까 이건 합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시 이해할까.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거 아세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은 좀 특수하게 인적 분할은 인적 분할까지는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건 거의 비슷하게 메커니즘을 갖는데 물적 분할은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합병이나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주한테 그거를 배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합병이나 인적 분할의 분할 같은 경우는 주주한테 그 대가가 가니까 배당을 하게 되니까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물적 분할은 주주한테 제 대가를 아예 분배를 안 하고 회사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사실 회사가 일종의 현물 출자,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현물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현물 출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적격 분할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튼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거는 메커니즘 좀 살짝 다른 거지. 그래서 물적 분할 때는 분할법인 순자산을 양도하고 자신이 대가를 받으므로 주주한테 안 가고 그 자신이 대가를 받음. 양도한 순자산 시가 장부가액의 차익을 양도손익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분할된 길에 속한 사람의 입금. 그러니까 얘 아까 양도손 때 받은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거였는데 만약 지 자신의 순자산 시가에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는 이유는 아까 교부받은 대가의 시가로 하는 이유는 지 나간 시가 그러니까 요 교부받은 주식이나 교부받은 대가의 이 시가에는 요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주랑 연관돼서 종전에 주주가 부여하던 주식도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그런 자산에 대한 그런 시가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전에 주주가 가지고 있던 그 각각의 주식들에 대한 시가들이 다 포함된 걸 뭉뚱그려서 한 번에 받았다고 보는 거니까 종전 그걸 해야 됐지만 지금은 오로지 회사 자체 자신 거 나가고 자신 거에 대한 받는 거니까 자신 거에 대한 순자산의 시가만큼 대가도 아마 받았다고 보는 거지. 그 이상을
저쪽에서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도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순자산이 그냥 시가로 하고 그만큼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니까. 순자산이 시가에서 이게 받은 거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면 그만큼 양도세는. 그래서 분할 신설법인 등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와 교부주식 액면가액의 차이가 주식반응 초과금을 회계 처리하므로 과세 문제가 발생하죠.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랑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안 보고 분할 신설법인 등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순자산의 시가에서 교부주식이에요. 이건 애초에 주초금을 애초에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건 수주가 문제가 아니니까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이번 이때 이제 적격 분할일 때는 이때 적격 분할 요건은 다 똑같지만 분할 시 양도대가는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똑같이 인적도 똑같이 전액이 양도대가는 주식이어야 하지만 이제 인적 분할일 때는 다만 분할 합병인가 그거 할 때만 80%가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100%여야 된다. 그래도 분할 신설은 100%긴 했죠. 분할법인 압수계량 순환금의 송금산이 적격 물적 분할 경우에도 분할법인 결산서 양도 순자산 시가를 숙식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경우 양도한 순자산 시가 아무튼 그러니까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분할법인 측에서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 양도한 순자산 시가 양도 차이만 양도 차익이 발생하므로 물적 분할에 대한 양도 차익은 상당하니까 이때 순자산 시가를 어차피 회계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근데 상당히 분할된 길에 속한 사람들 자격증 물적 분할 발생 자산 양도 차익은 성명살포한 방법으로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할법에는 결산서에는 그러니까 인적분할 때는 그냥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가 그 독립적인 사업부가 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현물출자 같은 게 아니라 순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받고 정부에 양도했다고 봐서 빵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한 주식의 정중식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면은 얘는 일종의 현물 출자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현물 출자한 것 같은 개념인데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이 만약 투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이 회사 쪽에서 사가지고 주주가 됐다는 입장인데 자기가 주주가 됐다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가 주주가 됐다는 그런 개념인 건데 자기가 투자한 그 가치가 양도한 종전축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면 그 투자했던 가치가 저격 분할이 되면서 낮아지면 안 되니까 투자했던 가치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일단서 이걸 깎을 수는 없으니까 시가로 계상은 하되 대신 얘는 송금 처리를 해주는 거고 얘는 물적 분할은 일적 분할은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부가 분할해서 나간
일종의 사업성 나간 개념이니까 순전한 장부에서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얘는 무조건 결산서에 투자한 가치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 시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장부가 이게 돼버리면 자기가 투자를 낮게 한 게 되니까 돈은 100만 원 되는데 장부가 이거 자기가 5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다고 돼버리면 그건 안 되니까 이걸 깎을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이거 그래서 차익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하므로 이건 송금사님으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인적 분할처럼 똑같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방법이 다만 깎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거쳐서 한다. 압축이나 순환금의 일반적 환입. 분할법인 송금한 사입한 압축이나 순환금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입금해 사입한다. 다만 분할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 최초로 적격 부조정을 주식 및 자산 처분하는 경우 등 법 조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화장실 좀 금방 다녀와가지고 다시 바로 풀자. 금방 다녀와가지고 바로 풀자.
의자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36분. 압승 기상 순간 일시하는. 분할법인 일단 지금 본 게 어디까지 봤다. 아까 적격 분할할 때 양도손익을 압축기능성금을 한다. 맞아.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집중이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집중이 확 이렇게 깨지고 나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압축기능 충당금의 일반적 환입이 분할법인 송금의 사입한 압축기능 충당금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말한다. 처분하는 사업연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입금해 사입한다. 다만 분할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이 최초로 자격구조 조정으로 주식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다시 분할법인이 송금에 사입한 압축기능 순환금은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적격 합병에서 이탈됐을 때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 또 승계받은 자산 처분한 사업연대 다음 산식에 사입한다. 이게 아마 어떤 정리하자면 이탈했다는 말. 다만 분할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 최초로 적격구조 조정으로 주식 및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법소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은 적격 분할에서 이탈한 걸로 합니다. 전기물 압축기능 충당금 잔액 곱하기 단기 주식 처분 비율 더하기 처분한 자산의 양도자 취액 비율 실현 비율에서 요 교집합 뺀 거. 주식 처분 비율과 자산 양도 차익 실현 비율을 더함으로 단기 주식 처분 비율에서 이랑 단기 처분한 자산의 양도 차익 실현 비율 그걸 더한 거 곱하기 그래서 그 두 비율이 중복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단기 주식 처분이랑 자산 양도 차익 비율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지분 비율 100%는 자산 양도 차익 실현 비율 100%일 때는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은 100%다. 단기 주식 처분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대 처분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단기 주식 처분 비율은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단기 처분한 자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은 분할 신설법인이 잔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양도차익에서 단기 처분한 승계자산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이 경우 승계자산 양도차익은 분할된 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된 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경우. 그래서 요만큼 중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양도차익 전체 승계받은 것 중에서 단기 처분한 양도차익이 얼마만큼 차지됐느냐. 그럼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주식의 장부가에서 현재 이것도 처분한 게 얼마만큼 되냐. 전체에서 얼마만큼 되냐. 그 비율만큼. 그래서 이중 거 하지 않도록 한 거. 압축량 충당금의 일시환. 분할법인 분할 등기를 속한 사업연도에 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아래 다의 경우에는 3년. 이건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발행주식 청구세. 저는 주식을 처분할 때고 이때는 주주가 없으니까 분할 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신을 허용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일시에 환입한다. 분할 신설법인 등 분할법인 등의 자산 시가를 양도받는 것을 본다. 이거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교부의 시가 있는가의 차익은 주축금으로 보므로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어차피 투자한 거라고 보니까 그냥 주주한테 대가가 나눠주지 않으니까 뭐 합병 차익이나 그런 게 생길 게 없지. 어차피 투자받은 금으로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자본 쪽이 물적 분할 기준 적격 비역과 관계없이 분할 신설 분할법인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정상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정상 모두 승계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현물출자 개념이니까 요거 승계만 하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않는다. 적격이랑 관계없이 분할 신설법인 2월 결승금도 승계하지 않는다. 2018년 1월부터는 적격 물적 분할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 시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이연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격 과세 이연된다는 건 적격 물적 분할일 때. 분할하는 사업 부문과 관련된 감면 세액 공제는 분할 신설, 그러니까 적격 물적 분할일 때는 분할 신설법인이 감면 세액 공제는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가액 40이라는 건 이제 투자 등기 40을 뜻하는 거. 적격물질 특례할 때 압증할 수 없는 거 보라. 200만큼을 송금 사입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객관식을 한번 살짝 풀고 다시 그다음에 보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원서 반복하고 원서 달달해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다시 객관식 풀고 해서 다 보자.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각 사람들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순금을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아니한 금액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각 사람들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지금 다시 집중 끊어졌네. 다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건 요거는 저거지. 그러니까 적격 합병이라는 거지. 피합병법인 각 사람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 살펴 삽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자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까 전에 그 대통령 적격 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법인 물적 분할을 위하여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자격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물적 분할은 사실 물적 분할은 발생한 자산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람들 송금에 살입할 수 있다. 아까 압축금액 시운당금을 송금해 방금 본 것. 자격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분할 신설법인은 완전 분할 시 완전 분할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한다는 거. 분할법인이 불완전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전속하는 거. 완전 분할 시엔 유혈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지 때는. 근데 완전 소멸하지 않는 불완전 분할 시에는 유혈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지. 요건. 분할 자체가 저런 목적.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은 적격 합병 요건 중 합병 등기를 현재 기업 인수 목적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 기업 인수 목적에서는 상관없지만 합병한 이후 피합병 상대방 법인은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는 사업 법인이어야 하지. 내국 법인이어야 하지. 1번 2번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할 경우 적용해야 할 세무상 기준에 관한 설명에다 오른 모습 2025년 3월 1일에 비적격 합병이나 합병 등기를 한 사업법인이 피합병법에서 영수증 비밀 등에 대해서 합병 가축했다고 대가를 지급하면 매수 최소한 5년간이니까 3월 1일부터 6, 7, 8, 9, 10, 6, 7, 8, 9, 10, 30년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5년간 나누어서 합병법인 합병으로 서면 피합병법에 납부하지 않은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합병으로 서면 피합병에 납부하지 않은 각 사람 납부할 책임이 있지. 이건. 분할 등기를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신설법인은 모든 세무정상을 숨긴다고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한 5년 전부터지 5년
그러고 적격합병이 뜻이. 적격합병은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 등기로부터 7년 후에 처분해서 발생할 경우에 계산 수익을 살필 수 있다. 어차피 자산은 음,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내재손실 건가. 서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 내재 손실이 있었다는 건데 이걸 방지하는 게 이미 지났으니까 이거를 송금 살필 수 있지. 저번에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지난 후부터는 할 수 이미 이제 완전히 합병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외국 외국 법인이면 기업인수 목적 회사가 아닌 피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봐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하는 건 적격합병인데 외국 법인 일단 적격합병은 내국 법인끼리고 1년 이상 된 그건 아니지.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이와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화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저히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이 이월 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적격합병의 경우에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는 양도가 아니고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이게. 현재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 2월 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양도 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시가가 아니라 종전의 장부가액이 제일 1번이지. 근데 시가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자산 시가는 그치. 이건 비적격이 돼버리니까 시가로 계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적격으로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승계받지 못하죠. 일부 일부를 사용하지.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자산을 정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 2년 이내의 기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람 계산할 때 양도받는 거지. 사회가 입금을 사입하지, 그치. 합병, 그러니까 자산조정이죠. 그리고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입금 불사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5년간 이미 지나간 것까지 해가지고 입금 사입해가지고 그 분할해서 해가지고 사입, 산입을 해나가는 거죠. 저격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이 그리고 고용에 관련된 건 3년.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신설법인이 각서하는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저격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신설법인이 각서 다시 저격 저격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이 저격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 결손금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가 지한테도 까야 된다는 거지. 비적격 완전 분할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완전 분할 비적격이고 그게 소멸하는 분할일 때 승계한 경우에는 세월 승계가 그렇게는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애초에 비적격 불완전일 때는 그것도 아니고 적격 완전 분할의 경우 적격가 완전 소멸하는 분할일 때 세무정상을 승계하지.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 관설에 옳지 않은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시가한 건 비적격이라는 거죠.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재청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합병 등을 또 5년간 균등하게 나눠 입금해서 시가를 했으니까 순자산 시가니까 피합병법인이 양도선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받은 것보다 크니까 이건 먼저 순금이니까 5년간 송금에 산입해야 되지. 합병 매수 차손이니까 그런 거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음, 합병 매수 차익이 아니니까 차익 같은 경우는 입금해야죠. 피합병법인 양도선이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을 받은 양도가액 장병법인 양도선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은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할 때 국세기준법에 따라 환급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병 등기 현재 피합병은 순자산 장부가액이 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소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의 부채의 가액을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계산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순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입금해 산입한다. 피합병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 가액을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순금에 산입하고 그러니까 자산조정이죠. 그렇지. 그래서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의 규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즘 문제 풀다 순간 자꾸 말레이시아 갔던 거 생각하느라고 어렸을 때 갔던 거 생각나가지고 딴 생각했었어. 환경이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고 그랬겠구나 아마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레이시아 갔던 생각 나가지고 순간 딴 생각했네. 말레이시아 갔던 생각났어. 순간 딴 생각. 싱가포르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등기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등기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는 법인세법상 다시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서 적격합병이라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양도 계속 같은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 보면 지금 일단 문제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정신 좀 차려야지.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위해 양도선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합병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내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선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치.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적격합병 요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하는 거고, 일반 손익이 없는 것을 했을 때는 적격합병이니까. 5번에 2번이네.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2월 결승범 중에서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 및 합병법인 승계한 거는 계산할 때 2월 결승금을 제외한 금액은 그러면 승계받지 않은 한마디로 그냥 원래부터 있던 지 회사에서 그 기존에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그 있던 거에서 그 본래 그러니까 그 발생했던 2월 결승금이니까 그거는 승계받은 거에서는 애초에 거기서 공제할 수도 없는 거지. 그것도 원래부터 그냥 집거 있던 거에서 그러니까 집거 있던 거에서 공제해야 되는 거지. 집거 있던 거에서.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대선 충당금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피합병법인 대선 충당금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는 그냥 비자격에 상관없이 대선 충당금이나 퇴직금에 그 관련된 건 승계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세무정상 승계.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 합병등기선 4년도 개시부터 5년이 아니라 피합병 승계받은 사업을 지금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 종료까지 피합병을 승계 계속하면 되지. 계속선. 법인세법상 영리내역법인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범위세법상 영리내역법에는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을 뿐. 근데 지금 집중력 더 짜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버텨서 이따 어차피 오늘 떼기 돼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지. 지금 숨쉬 좀 늘려가자. 오늘은 1시간 일찍 끝내니까 공부 시간이 아까 한 50분, 지금 50분, 한 50분 좀 더 할 수 있는 거를 50분 끊고 일단 저녁 공부도 와서 이제 국제기능법 하고 오늘은 다시 변경된 스케줄 소화한 걸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자.